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시장일수록 옥석 가리기 그리고 종목들 잘 발굴하셔야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시장 바라봐야 될지 오늘의 두 가지 특종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매니저님? 주말은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조금 심심해요. 요즘에 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미국 지표도 나오고 나올 건 다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어떤 거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시장이 조금 복잡해요. 어떡해요? 일단 미국 증시는 그 상방은 좀 막혔는데 네. 또 그렇다고 하방으로 무너지는 흐름도 아니어서 미국 증시는 이제 방향 자체가 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시게 되면 중국 증시가 오늘도 신고가 나왔고 일본 증시도 스가 총리가 이제 다음 연임 안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이 나라별로 약간은 이제 각계약진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네. 증시가 미국이라 일본이라든가 중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증시가 나라별로 약간의 모멘텀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부분들은 일단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안도를 해도 된다. 요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방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치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하방 경직성 속에서 미미하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아주 미미하게 올라가는 이런 반등장을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는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는 관점보다는 기간 조정의 박스권의 기간 조정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입니다. 종목 네.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세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을 보지 말자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종목에 대해서 정말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되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가져갔던 종목군들이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이제 코로나 백신 수혜주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주항공이라든가 네. 이런 새로운 테마에 대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그리고 섹터 쪽으로 그리고 종목 중에서도 정말 될 만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남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 보고 있으니까 시장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자 이런 전략을 제시되겠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이니까 또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나오는 중이죠. 그래서 섹터와 종목 선택이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저희 매니저들이 대신해서 좋은 기업 많이 골라올 테니까요. 여러분 매일 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로운 종목 보기 전에 AS 탄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지금 국방 예산이 증액이 되고 방위 예산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근데 지난주까지 LIG 넥스원이 신고가 기록해 나가다가 최근에 조금 밀린 게 그쵸? 재료가 좀 반짝 시세를 낸 걸까요?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LIG 넥슨이 최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좀 주가가 좀 올랐어요. 네. 좀 올랐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살짝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IG 넥슨은 우리가 이제 볼만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그런 얘기도 좀 여러 개 해드렸었는데 LIG 넥슨은 그런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또 방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미 협정에서 이제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라든가 어떤 중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42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우주 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LIG 넥슨은 그러한 어떤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미사일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가 좀 왼쪽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위에 북한이 있고 일본 있죠. 각국이 지금 현재 방위 산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방위 산업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네. 그러면서 LIG 넥슨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말씀드렸듯이 좀 주가가 좀 올랐었죠. 최근에 좀 오른 겁니다. 다른 종목들에 좀 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눌림 조정이고 이 눌림 조정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좀 길게 늘려보시게 되면 네.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바닥을 찍고서 원형 바닥을 찍고 이제 약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매매 패턴은 뭐 치고 빠지는 그런 단타가 아니라 네. 좋은 주식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LIG넥솔은 그런 어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 이 눌림목 조정에서 우리가 저가 매집은 아직은 해보셔도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 들어본 종목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리뷰 들어볼 종목은 두산퓨얼셀 되겠습니다. 드디어 수소 위크입니다. 지금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최근에 조금 차익 실현을 다들 하신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수소 관련주들은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이미 컸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시세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인데 수소 시장은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두산 PLC라는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일단 뭐 저점에서 무려 1000% 이상 올랐던 종목이긴 한데 수소 시장 자체가 이제 개화 단계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소 관련주를 특히나 두산 PLC 같은 종목이 시세가 이미 많이 난 상태다 보니까 본격적인 시세까지 날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주가는 이미 중간 바닥은 충분하게 친 상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소와 관련된 이슈 부분들, 그러니까 이 수소 산업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이제 내년 예산에서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에서 내년 예산에서 내년 산업에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은 앞으로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두산퓨얼셀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수소 산업이 큼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고 실질적으로 수소 시장 자체가 이제 막 개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돈을 벌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소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 차트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바닥에서 지금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더라도 1차 반등 후에 지금 중간 바닥을 다지고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된 국면이겠죠. 요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트 패턴상의 흐름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해 들어갈 만한 위치고 중장기관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아직 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어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그런 위치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과 두산퓨얼셀 두 종목 다 중장기로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흐름 눈여겨보시면서요. 신고가 랠리도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종목별 대응이 되게 어렵죠. 저희가 여러분들 고민 대신해서 두 가지 특종 오늘도 알차게 꼽아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키워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의 키워드. 앞서 말씀해주신 우주항공주에다가 인터넷이 붙었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도 인터넷은 있습니다만 이제 뭐 5G, 6G 해가지고 새로운 지상 통신 산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통신 산업이 이제 우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뭐 서로 이제 통신을 까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서 이제 통신이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됨에 따른 그런 수혜주다라는 것이고 그런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특종입니다. 그쵸. 첫 번째 특종 어떤 건지 종목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그 아이폰 인공위성 그쵸. 그거 나오자마자 인텔리안테크 다 매수했잖아요. 지금 이 재료 그 재료 때문에 인텔리안테크가 이제 먼저 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또 우주 인터넷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종목별로 시장을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섹터별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백신 수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엔 제가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좀 많이 보셔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우주항공 그럼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그렇죠. 계신 거네요?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고 손때가 별로 안 타는 종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소수가 아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주다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산업에 대해 섹터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미리미리 발굴해야 좋겠죠. 그렇죠. 인텔리안테크 같은 종목들은 바로 이제 인터넷
이 우주 인터넷 시장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시장을 선점하면서 네.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성통신 안테나를 개발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그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테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판단 업체인데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애플이 아이폰 13에서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모듈을 탑재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어서 이 위성 시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한 5개 업체들이 저궤도 사업자들과 함께 이 안테나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리전테크가 이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안테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러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그 시장 자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만약에 납품이 진행되게 되면 실적 성장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영국의 대표적인 최초의 이제 그 우주 인터넷 업체가 이제 그 원앱이라는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원앱이란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수주 잔고량이 약 1,1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수주만 보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겠고 앞으로 원앱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우주 인터넷 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매출 증가세는 굉장히 가속도를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런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 회사가 지금 캐파를 굉장히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80억 정도의 이제 규모로 증설을 했는데 캐파가 무려 4배 이상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4배 이상까지 늘어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안테나 수요를 이 회사가 카바를 하면서 굉장히 매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주 위성 통신 산업이 시장이 무려 2040년까지 연평균 36%라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일단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평균 36%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 회사가 안테나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인텔리안테크 투자 포인트 알아보셨는데요. 우리 매니저님이 우주항공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에 좀 상승한 것뿐인지 아니면은 좀 앞으로도 이런 재료가 좀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순환매를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네. 한번 치고 빠지는 단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슈가 부각이 되고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 또 네. 이제 시장이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했다가 그나마 최소한 하반 경기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되거든요. 네.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주들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깊지 않아요. 하반 경직성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깊지 않고 네. 만약에 이제 시세가 나더라도 느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순환매라든가 어떤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하고요. 네. 제가 요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얼마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 중에서는 네. 뭡니까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승부를 한번 뛰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네.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되게 부침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예, 1차적인 반등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대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이게 네. 이제 바로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번 시세가 났던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고 나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입니다. 중장기적인 전형적인 N장 상승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1차적인 반등 후에 기간 조정이 진행돼서 2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1차적으로 여기서 올랐다가 약간의 눌림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저런 눌림을 위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이 네.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매수해서 당장 내일 당장 안 간다고 해가지고 조급하지 마시고 그쵸.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내일이나 모레 정도 눌림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물량을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또 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보다 목표가를요, 1차적으로
8만 5천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8만 5천 원 정도. 여기 이제 사상 최고점 9만 3천 원 부근 정도까지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상승은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가 8만 5천 원 돌파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8만 5천 원 체크하시 바라고 손절가 3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생산 캐파가 4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었는데요. 그동안 횡보하던 인텔리안테크 앞으로 수급과 함께 주가도 좀 날아가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종 자세하게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종은 어떤 건지 키워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실적 호전과 본격 성장입니다. 정말 든든한 키워드네요. 그렇죠. 이 키워드는 뭐 네. 제가 뭐 단골로 거의 갖고 오는 그런 그러니까요. 키워드 같고요.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중요하죠. 그렇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고 네. 거기다가 이제 성장성까지도 있는데 주가가 못 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평가된 상태에서 성장 가치까지 있는데 주가가 못 간 종목은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이고 뭐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종 어떤 건지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앞에서 한국가스공사 언급은 하셨는데 네. 그 SK가스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보면 될까요? 이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2번 정도 가지고 나왔을 네. 거예요. 근데 시세가 안 나오고 지루하고 답답해가지고 맞아요. 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또 가지고 오죠. 최근에 종목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그렇게 빨리빨리 가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그런- 딱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주가가 일단 오늘 움직인 것도 움직이지만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와 관련된 테마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빨리빨리 안 가는 종목들은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가 움직이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종목도 네.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음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여타가스 관련주는 대체로 강바 약법선에서 마감됐습니다만 이 종목은 우리 언제 5.9%까지 이제 비교적 강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소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소가 메인인가요? 일단 수소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적은 지금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4,625억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7%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000% 넘게요? 그렇죠. 우와.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어요. 더군다나 네. 이 종목은 유가하고 이제 연동하는 종목인데 유가가 지금 현재 굉장히 10달러 이상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세는 거의 못 간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소외됐고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유가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해외 업체, 해외 자원개발 자회사들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일단 이 종목도 상당 기간이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못 올랐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안 빠지면서 미미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앞으로도 유가 상승 기조건, 유가는 지금 다소 멈추긴 했습니다만 유가는 여전히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유가 상승이라든가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하반기 쪽에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요. 적어도 상반기 실적에 의해서 하반기 쪽의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실적은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수소입니다. 앞서도 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내년 예산을 짤 때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시작하는 모습이고 또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 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서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그에 따른 수조 산업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수소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 또 수소 저장 그리고 수소 발전소와 관련해서 수소 산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분들을 커버리지하면서 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제 두삼시얼스를 언급드리면서 수소 관련주가 지금 당장 펑펑 터질지 아니면 시간을 가지고 터질지는 봐야 되지만 단기간에 갖춰서 우리가 보시면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비교적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또 현대차 수소데이잖아요. 수소 동맹인 현대차, 포스코, 효성, SK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밑단에서 가려면은 현대차부터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대형주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가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현대차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연동하는 대형주들이 네. 그러니까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이제 대형주들도 시세가 많이 못 가는 것이고요. 그럼 그 대형주랑 연동이 되겠죠? 이 그렇죠. 정도? 대형주하고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 메이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수소 산업이 이제 키운다라 가지고 현대 자동차의 수소 자동차가 지금 당장 많이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수소 산업 자체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키우게 되면 수소를 만드는 업체,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고 또 수소 그러면 수소 자동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에너지 사업 자체가 그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더 커요. 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쪽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것들이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더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걸 보게 되면 네. 수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가스공사의 성장 가치도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또 최근에 많이 못 가고 또 그쵸. 기침이 있었잖아요. 그럼 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지금도 오늘 오늘 올라와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항상 하셨듯이 이런 종목들 가능성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녀도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게 어쩔까라는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더라도 주가가 1차로 오르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안 좋고 헌주 장세가 나오는 상태에서도 주가는 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많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안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저점이 좀 높아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죠. 그래도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오늘 요 반등,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주가 반등세가 오늘 나왔죠. 요 반등의 흐름은 물론 곧바로 상승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역시 쫓아가진 않더라도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약간 밀릴 때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 보시면 되겠고 자 현재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 41,0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41,000원이면 1,000원이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가격이겠죠. 이 정도 41,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의 시세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1,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41,000원 체크하시 바라고 손절가 3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가스공사까지 두 가지 특종 또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또 무료 방송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 하시나요, 매니저님? 자, 내일은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제가 요즘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을 보시고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좀 지루합니다. 철저하게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종목을 중심으로 아까도 우주항공이라든가 또 백신 수혜 쪽 말씀드렸는데 그들 섹터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자, 내일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하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내일 무료 방송 꼭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별밤 특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규수 매니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